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새로운 한 주는 어제 시작했고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네요. 어제는 10월의 첫날 또 빅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한 2시 반 정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정부에서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할 거라고 3시에 나올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TV 실시간 방송 켜놓고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사전에도 9월 23일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 관련해서 의견 받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대출을 제한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신탁, 법인으로 대출 우회 안 된다. LTV 40% 똑같이 적용된다. 얘기 뭐냐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 대출 활용해서 대출 만땅 받아서 투자하는 우회 투자자들, 그 다음에 신탁 회사에다가 내 재산을 담보 신탁 맡기고 나를 수익자로 해서 맡긴 다음에 그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80% 만땅 받던 것들,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40% 똑같이 대출 맡겠다라고 해서 유주택자가 대출 더 받으려고 우회하는 전략 막겠다는 내용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뭐가 있냐면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에 공적 보증 안 한다라고 해서 전세자금 못 하게끔 막는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연장할 수 있는데 신규는 안 되게끔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야리까리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흔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 다음에 본인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거, 이게 앞으로는 막힐 거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받은 사람은 연장은 되니까 건넌 분들은 일단 건너는데 뒷다리는 끊어졌다. 앞으로는 이거 활용 못한다.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9억 이상 고가주택, 이게 기준 시가, 그러니까 공시 가격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이 허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9억 이상 주택 산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앞으로 못 받는다. 연장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 개정안 8월 10일 날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 규칙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유예기간을 추가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뭐냐면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을 10월 말에 개정할 건데 그 공포하는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거기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게 해줄게. 근데 그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 내면 분양가 상한제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정량 요건은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태를 봐서 어디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할지는 나중에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앞으로 남은 일반 분양 물량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분양을 통해서 선분양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있는 구. 근데 나중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이 내용이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할 거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내고 일반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피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 기준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게 아니라요.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를 채청했더니 4천만 원대, 4,600~700만 원 분양가가 나와서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뭐 10억이 붙네, 6억이 붙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니들도 그거 맞아서 빨리빨리 분양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으려면
10월 말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적어도 철거 다 하고 분양할 준비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주도 안 하고 뭐 이런 단지라고 하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물리적으로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관리처분기의 인가를 접수했거나 인가는 받았지만 현재 이주가 안 끝난 데들, 뭐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만약에 내년 6개월 아니니까 내년 4월이죠. 그때 안까지 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라는 게 이렇게 눈 딱 감고 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동절기에 이주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주가 끝난 데들, 지금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데들, 이런 것 아니고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딱 뭐 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느껴지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엄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핀셋으로 규제한다 그랬고, 어디 한다 그랬냐면 분양 물량 있고 후분양가로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는 지역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허그의 고분양가 기준에 따라서 선분양 빨리빨리 해라, 이런 뜻인 거죠. 이 허그의 고분양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분양한 데가 있으면 그 분양가 100% 이내에서, 1년 넘었으면 105% 이내, 그리고 그래도 그런 단지도 없으면 10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인 조합 등이 원하는 분양가를 못 뽑아낼 가능성이 크죠. 대부분 그렇죠. 지금 이미 이주를 마쳤거나 이주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라서 철거를 마무리하고 6개월 안에 일반 분양을 낼 수 있을,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을 이 단지들, 예를 들자면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나 송파구의 진주 아파트 또는 미성 크로바 아파트,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지역들이 다 이 내용에 해당이 될 텐데요. 앞서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가 그랬듯 순순히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 협의를 해서 분양을 선분양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못 받았거든요. 접수만 마쳤습니다. 이주 끝나려면 1년? 2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맞을지 아니면 허그의 고분양가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할지, 또는 앞서서 헌법 소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반하는 소송을 내는 형님들, 선행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 이런 다른 단지들의 움직임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지켜보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 여러 영상에서 부동산도 장유유서, 청약도 장유유서 뭐 이런 얘기들 몇 번 했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데이터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자, 25일 한국감정원 연령별 월간 아파트 매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 건수 8,586건 중 30대의 거래량은 2,608건으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 넉 달간 1위를 지켜왔던 40대의 거래 건수는 이달 2,495건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대세 상승이 뚜렷한 가운데 연중 최대 거래량을 이끈 주축 세력이 30대로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요. 30대와 40대가 월별로 주택 구입한 숫자는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5월, 6월, 7월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40대가 미사하게 조금 많았는데요. 8월 들어서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주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30대들이 이 주택 시장의 매수 세력으로 등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청약, 장유유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주택으로 기다리면서 청약에서 당첨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지금 가점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뭐 10년을 기다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대거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은 청약 제도를 통한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00% 가점제를 시행하면서
부양 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저가점 30대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억에서 4억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서울의 로또 청약단지들의 당첨 커트라인이 대부분 60점을 넘기고 있고 최대 40점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30대 저가점자들은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자로 청약 시장을 떠나고 있다. 30대들이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로 이번 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 3년간의 급격한 상승장에서 뭔가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급박한 쫓기는 마음은 있는데 청약으로서는 내가 그걸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 이런 쫓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30대 무주택자들에 대한 내 집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확대, 이런 것들이 그런 시도다, 그런 식으로 해명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9일까지 진행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마무리가 됐죠. 초반에는 많이 안 모이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더니 실제로 많이 모였습니다. 20조 원 한도로 일단 지출하기로 했었는데 접수된 건수가 무려 63만 4,875건, 금액으로는 73조 9,253억, 거의 74조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대요. 근데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조 원만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높은 변동금리 대출 쓰던 걸 1.85에서 2.2%짜리 고정금리로 바꿔줄게요. 서민들 입장에선 진짜 좋겠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4조 원어치 신청한 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조 원밖에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기준을 뭘로 한다 그랬냐면 신청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해서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은 비싸고 지방 수도권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싸죠.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는 비쌀 거고 빌라라든가 다른 주택 형태는 아무래도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한 2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요 20조 원을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밑에서부터 커트라인을 올려가지고 쳐보니까 약 2억 1천만 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접수 기준으로 나온 통계인 거고요. 실제 이제 가려보다 보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커트라인이 한 2억 5천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평균치인 2억 8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대환을 희망했었던 74조 원에 비하면 4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런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더 좀 시행해달라, 추가적으로는 자금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추가 공급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이랑 주택 저당증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더 재원을 준비해 올 여력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부동산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한 분 계시면 꼭 되셔서 낮은 고정금리 대출 이용하셔서 이자 부담 좀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강변 50층 아파트 성수 2지구 재개발 탄력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후반 엄청 붐업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전체를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지구가 나뉘어 있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중에서 1, 3, 4지구는 일단 모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법에서 정한 숫자 이상 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성수 2지구만큼은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서 동의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몰제라는 게 이곳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고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이지구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성수 전략정비지구 전체가 사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성수 이지구가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엊그저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수 이지구 조합 설립 동의율 76%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동의서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몰제에 따라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끼리 토지 등 소유자끼리 서로 독려해서 동의서가 빨리 거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의서가 790장 이상 거쳤고 추가로 20장을 더 거둘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동의율 달성에 대한 플랜카드를 걸고 12월 달에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기사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기부 체납 25%를 하는 조건으로 50층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또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추후에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큰 산을 넘은 성수이지구 조합원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11부동산 대책 전문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부동산TV 유튜브 메인에 오시면 11부동산 대책 3줄 요약이라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요. 전체 설명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도 되고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원문 다운로드라고 해서 제가 링크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가 뜨는데 블로그에 해당 영상 이 부분이 뜨는데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 PDF 파일들 3개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전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